대기 중에 물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일단 증발과 응결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증발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액체의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다? 그렇죠. 액체의 표면에서 기화하는 현상이 증발이다. 근데 우리가 예전에 증발 말고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끓음이라는 걸 배우죠. 끓음도 증발처럼 기화인데, 즉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건데, 끓음은 어디에서까지? 그렇죠. 끓음은 액체의 내부에서까지 기화가 일어나야지만 이게 뭐다? 끓음이다. 그래서 증발과 응결은 반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증발이라는 거는 액체가 뭘로 되는 현상이고, 그렇죠. 액체가 기체로 되는 현상이고, 응결이라는 거는 그렇죠. 공기 중에 수증기, 즉 기체가 물방울, 액체로 변하는 현상이다. 그런데 아래쪽에 비커 속에 그림을 보시면 물 분자로 비교했죠. 증발이라는 거는 A처럼 그렇죠. 증발은 들어오는 물 분자에 비해서 나가는 물 분자가 더 많을 때 들어오는 물 분자보다 나가는 물 분자 수가 많을 때는 증발이라고 부르고, 반대로 나가는 물 분자 수보다 들어오는 물 분자 수가 많을 때는 우리가 응결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포화다. 보통 포화일 때가 이제 습도, 우리가 말하는 습도는 전부 다 무슨 습도다? 그렇죠. 상대 습도인데 이 상대 습도가 몇 %다? 100%죠. 그러면 보통 물 분자의 이동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나가는 물 분자 수랑 들어오는 물 분자 수가 어떻다?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포화 상태는 공기 중으로 나가는 물 분자 수랑 그 다음에 비커 속으로 들어오는 물 분자 수가 어떻다? 같을 때를 우리가 포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화 상태에서는 어떤 온도 공기 중에 수증기가 최대로 포함된 상태를 우리가 포화 상태라고 하고요. 불포화 상태라는 거는 그렇죠. 앞으로 더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증발이 더 일어날 수 있는 상태를 우리가 불포화 상태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포화 수증기량의 의미가 중2하고 중3이 조금 단위가 달라졌어요. 중학교 2학년은 포화 수증기량이란 포화 상태의 공기 1kg, 1kg 속에 들어있는 수증기량을 우리가 포화 수증기량으로 했고요. 요거는 중학교 현재 2학년 아이들은 킬로그램으로 배우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동일한 내용을 배우는데 포화 상태의 공기 1 세제곱미터로 배우고 있죠. 그래서 현재 중3, 그러니까 2014년도에 중3인 아이들은 1kg으로 배우지 않고 1 세제곱미터 속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량으로 배우고 있다는 거, 이것만 현재 중2랑 중3이랑 다른 차이점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 시험에 굉장히 출제율이 높은데 이제 아래쪽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건데, 온도에 따른 포화 수증기량의 변화를 나타낸 곡선으로 온도랑 포화 수증기량은 그렇죠. 온도가 높아지니까 수증기량도 증가한다. 그래서 항상 온도랑 포화 수증기량은 이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슬점이죠. 과학에서 점이라는 거는 온도를 의미하죠. 즉 이슬, 뭔가 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한 온도, 즉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인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불포화 상태의 공기를 냉각시켰을 때 포화에 도달하겠죠. 그때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를 우리가 이슬점이라고 부르고, 요 이슬점은 굉장히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죠. 요 이슬점은 그렇죠. 현재 수증기량과 관계가 있다. 우리가 현재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이슬점이 어떻다? 높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좀 전에 선생님이 그렇죠. 온도랑 포화 수증기량이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한 이슬점이랑은 누가 관계가 있다? 현재 수증기량이 관계가 있다. 근데 이 현재 수증기량은 시험 문제에서 그냥 수증기량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수증기량이라고 나오면 아, 현재 수증기량이구나, 또는 실제 수증기라고 나올 수가 있어요. 실제 수증기량이다. 그래서
포화 수증기는 꼭 포화 수증기라고 나오지만 우리가 현재 수증기량은 수증기량 또는 실제 수증기량이라고 나올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이게 이제 출제율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래프에서 한 요점 정도를 점을 찍어 놓고 쌤이 임의로 2라는 표현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이 지점, 요런 우리가 이 지점을 무슨 상태다라고 얘기하냐면 그렇죠. 과포화 상태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지금 현재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양보다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B점, 그래프 곡선상에 점이 있는 지점을 우리가 요 B점을 무슨 상태다라고 한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상태를 포화 상태라고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배울 포화 상태는 다른 의미로 우리가 상대 습도가 몇 %인 곳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쵸? 습도, 상대 습도가 100%인 지점이고요. 이렇게 상대 습도가 100%이고 포화 상태에 도달하면 현재 기온과 그 다음에 이슬점이 같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기온하고 이슬점이 같다는 얘기는 선생님이 포화 수증기량을 줄여서 이제 포수라고 써볼 텐데 우리가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과 그 다음에 실제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현재 수증기량이 같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배울 건수구 습도계라는 게 있는데 건수구 습도계에서 건구 온도랑 습구 온도가 같아서 그래서 이들의 온도 차이가 0일 때를 우리가 포화이면서 그렇죠. 습도가 즉 상대 습도가 100%인 구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에서 일단 포화인 지점은 B점이고 불포화 상태의 지점 있죠. 불포화 상태의 지점은 B를 제외한 나머지인데 요 나머지 A, C, D 이 점을 보시면 곡선에 가까운 경우가 있고 곡선에서 먼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D처럼 그래프의 D처럼 곡선에서부터 굉장히 멀리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D가 포화가 되려면 이만큼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처럼 E는 요만큼만 올라가면 바로 포화에 도달하는데 D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곡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요런 D점은 우리가 요 아래쪽에 보시면 습도 비교를 할 때 요 D 같은 경우는 그렇죠. 곡선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습도가 가장 어떻다? 그렇죠. 습도가 가장 낮은 지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런 거를 여러분이 그래프를 보고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느 하나를 선생님하고 같이 하나를 골라서 우리가 불포화 상태의 공기를 한번 포화 상태로 바꿔볼게요. 그런데 불포화를 포화로 바꾸는 방법은 온도를 낮춘다. 즉 냉각시키거나 그 다음에 수증기를 더 공급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하고 저하고 A점을 한번 우리가 포화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A점을 갖다가 현재 불포화 상태의 공기인 A점을 갖다가 현재 불포화 상태인 공기 A점을 갖다가 우리가 무엇으로 바꿔보자고요? 그쵸? 포화 상태의 공기로 바꿔보자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온도는 몇 도까지 냉각을 시키면 바로 포화예요? 그렇죠. 온도는 20도. 20도씨로 온도를 낮춘다. 냉각시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증기를 요만큼만 더 넣어주면 되죠. 즉 얼마만 더 넣어주면 되냐면 20 마이너스 현재 갖고 있는 양이 14.7g이니까 14.7g을 빼면 약 5.3g만 더 넣어주면 무슨 상태가 되겠구나? 포화 상태가 되겠구나. 그래서 습도가 가장 높은 지점을 물어보면 아까 좀 전에 설명했죠? 곡선에 가까울수록 비교할 수가 있고 이슬점을 물어보면 항상 이슬점은 짝꿍이 누구다? 그렇죠. 현재 수증기량이다. 그래서 현재 수증기량은 그래프 위쪽을 보면 되죠. 그래서 A가 가장 수증기량이 많죠. 얼마로? 14.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B하고 C는 나란히 있죠. 이렇게 나란히 있으면 이슬점이 같다. 즉 포함하고 있는 수증기량이 같죠. 얼마로? 10.6이 되고요. 그 다음에 D하고 E, E가 있었네요.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아까 임의로 과포화 상태를 2로 했었잖아요. 이렇게. 근데 선생님이 2가 있는지를 몰랐네. 그럼 이제 실제 그래프상에 원래 있었던 D하고 E는 그렇죠. 7.6g의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지금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있을 점이 높다는 거는 그래프 위쪽이구나. 그 다음에 포화 수증기량이 같은 지점은 기온이 같은 지점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A랑 C랑 D는 얘네들은 현재 기온이 몇 도다? 그쵸? 현재 기온이 25도로 기온이 같은 지점이고 B하고 E는 현재 기온이 15도로 같은 지점이죠. 그래서 항상 포수는 기온과 관계가 있고 있을 점은 현재 수증기랑 관계가 있구나.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고요. 그러면 요거는 계속 반복되죠. 있을 점이 같은 게 현재 수증기, 실제 수증기, 수증기 다 같은 표현이었고요. 그 다음에 A 상태의 공기를 15도C로 냉각시켰을 때 이번에는 갑자기 응결량을 물었죠. 그러면 현재 A 상태가 포함하고 있는 양이 얼마냐면 14.7인데 15도씨에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은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15도씨가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10.6이죠. 이 뺀 것이 뭐다? 이것이 수증기량, 응결량이다. 그런데 이거는 단 1kg 기준이죠. 그럼 만약입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푸는데 1kg이 아니라 2kg 기준이다 라고 하면 그때는 4.1g이 아니라 이것의 2배인 얼마? 8.2g이 응결되겠죠.